누구나 이지 미국보험. 안녕하세요. 보험이지의 이주연입니다. 요즘 최악의 경기를 맞고 있는 미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워싱턴 지역은 집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말깃이 핫하다고 합니다. 특히 금리가 낮아지고 융자 이율이 내려가면서 주택 융자 시장도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집하면 집보험, 저희 보험이지가 빠질 수 없겠죠. 오늘의 이지 Q&A,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한 집보험 커버리지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나간 주 잘 보내셨나요? 예. 반응 핫한가요? 좀 반응이 좀 그렇습니다. 정욱 씨만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서 네. 좀 질투납니다. 자, 집보험. 솔직히 처음 집 구입할 때 혹은 이제 은행에서 요구하거나 혹은 자동차랑 같이 하면 디스카운트가 된다고 할 때 빼고는 제대로 이렇게 집보험을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간혹 손님들께 이제 집보험 여부를 여쭤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시거든요. 집보험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집을 사실 때 융자를 통해서 사신다고 하면은 거의 100% 보험이 있으시다고 보면 되고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융자를 받으실 때 그 은행에서 보험을 리콰이어를 해요. 왜냐하면 소유권이 폐오프가 되기 전까지는 다 50대 50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걸 필요로 하고요. 근데 다들 이제 융자를 받으실 때는 더 좋은 융자 레이트를 찾으시긴 하는데 좋은 집보험을 찾으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대부분 융자 하시는 분들 아니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알아봐주고 이렇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이제 지나가시기도 하죠. 집을 구매하시고 나면 그 보험회사는 비를 모기지 은행으로 보내고 또 은행은 보험료를 먼저 내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나서 홈오너께서 매달 내시는 모기지 납부 금액을 통해서 그 보험료를 다시 모기지 은행으로 내시는 방식으로 집보험을 내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서류를 자세히 보지 않으셨으면 집보험을 따로 내셨던 기억은 없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다른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개인 보험들에 비해서 집보험이 이렇게 은행이 직접 내주거나 하는 방식을 했을까 하고 살펴보면 집은 사실 융자를 끼고 구매하신 거기 때문에 모기지 은행에서 그 집보험을 중간에 캔슬하시거나 아니면은 아예 들지 않으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이 일을 하게 되면서 느낀 게 집보험 폴리시를 보면 무슨 커버리지에 얼마 보상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무슨 커버리지가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 잘 안 나와서 헷갈렸거든요. 간단하게 꼭 필요한 부분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집보험이 보상해드리는 부분은 크게 내 집 관련된 부분인 커버리지로 드웰링 커버리지, 그리고 퍼스널 프로퍼티 커버리지, 그리고 아덜 스트럭처 커버리지가 있고요. 홈오너가 제3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주는 커버리지로 이렇게 크게 두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요. 제3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라 그러면 내 집에서 누군가 다쳤거나 해서 의료적인 부분이나 책임 보상을 해주는 커버리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테이트먼트를 보시면 이제 커버리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드웰링 커버리지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집 건물 자체를 보상해주기 위한 이제 커버리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집 건물에 대한 커버리지라고 말씀드린 거는 만약에 집을 뭐 예를 들어서 60만 불 주고 사셨다고 해도 드웰링 커버리지는 이제 30만 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네, 드웰링 커버리지는 이제 집을 사고 파실 때 그 금액이 아닌 그 마켓 프라이스가 아닌 이제 집이 전소됐을 때 다시 짓는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라고 이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집을 60만 불 주고 사셨다고 하는데 집을 만약에 다시 짓는다고 하면 얼마가 들까? 이거를 이제 코스트를 매기는 게 드웰링 커버리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 집의 현재 시가에 따른 비용이 아니라 그냥 다시 짓는 건축 비용에 관한 거네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만약에 내 집이다 해가지고 내가 건축업자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뭐 그걸 얼마가 들어갈지 내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뭐 솔직히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도 정확한 코스트는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드웰링 코스트라는 게 이제 어림잡아서 얼마다라고 이제 나오는 거고 또 요즘에는 인터넷이 뭐 워낙 잘 돼가지고 그런 사이트도 있어요. 드웰링 코스트만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뭐 거기에 집 코드, 뭐 연도, 그리고 스퀘어 핏 이런 인포메이션만 뭐 간단히 넣으면은
뭐 드웰링 코스트가 나와요. 그리고 그 이웃 집이 뭐 대충 얼마에 지어졌거나 이런 계산을 따라서 뭐 그런 거 하고 있고 보험회사들도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쓰고 있고요. 자, 다음은 personal property는 이제 집안의 개인 물품, 가구나 혹은 전자제품 같은 것들에 관한 보상 커버리지인 것 같은데요. 뭐 특별히 알아야 할 게 있나요? 네, 퍼스널 프로퍼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드웰링 커버리지에 자기 자신 드웰링 커버리지에 보험사와 차이는 있지만 20%에서 50% 정도로 기본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클레임을 하실 일이 생기시면 잊지 않으셔야 하는 부분은 디덕터블입니다. 보통 요즘에는 집보험에 대한 디덕터블이 1,000불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클레임 하셔야 되는 그 퍼스널 프로퍼리의 가격이 1,000불 이하라 그러면은 좀 클레임하는 부분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한 2년 전 구입하신 TV가 예를 들어서 2,000불짜리라고 그러면 보험회사는 2,000불을 다 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해당 뭐 제조사의 그 감가상각을 고려한 그 금액을, 현재 금액을, 지금 클레임하시는 시점의 금액으로만 그 보상을 다시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2,000불을 다 돌려받지 못하신다는 거, 그거를 흔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뭐 other structure는 어떻게 적용되는 커버리지인가요? 네, 지금 이제 설명드렸던 두 가지랑 이제 other structure가 있는데요. 이거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집 건물과 떨어져 있는 스트럭처이라고 보면 돼요. 모든 뭐 예를 들어 수영장도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가라지가 밖에 집이랑 안 붙어 있는 거, 그리고 뭐 펜스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집이랑 붙어 있지 않은 모든 이제 스트럭처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한 가지 또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loss of use coverage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집이 수리를 하거나 이제 불이 났을 때 호텔에서 지내시거나 뭐 딴 데서 지내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커버해주는 커버리지라고 보면 됩니다. 네. 네, 제가 보통 집 보험 팔리스를 살펴봤을 때 궁금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혹시 더 강조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집보험 클레임 하시면서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퍼스널 프로퍼리 커버리지에서 집에 뭐 값비싼 주얼이라든지 보석 종류 같은 것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도난 맞으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퍼스널 프로퍼리 커버리지가 10만 불이 있다 그래서 10만 불을 다 보상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얼리에 대한 보상 같은 경우에는 한두 점에 대해서 1,000불에서 2,000불까지만 커버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맥스로 커버리지 올리셔도 일반적으로 한 5,000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더 추가적인 커버리지가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실 만큼 물품이 좀 많으시다 그러면 주얼리 커버리지를 따로 드시거나 커버리지를 올리시거나 하는 방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지역에서 제일 많이 들고 계시는 필요한 이제 커버리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름은 이제 워터 백업 커버리지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비슷한 커버리지가 있어요. 워터 백업 커버리지가 있고 워터 데미지 커버리지가 있는데요. 워터 데미지 커버리지는 예를 들어서 뭐 집 안에서 변기가 새가지고 물이 흘려서 벽이나 천장, 네, 뭐 캐비넷 이런 게 데미지가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커버리지고요. 워터 백업 커버리지는 예를 들어서 하수도나 이제 지하에 썸펌프 뭐 엔진이라고 그러죠. 엔진인가 이제 그걸로 하는데 그게 안 돼서 물이 역류가 돼가지고 이제 데미지 생기는 걸 말을 해요. 그래서 뭐 지하에 물이 다시 꽉 찼다 뭐 이럴 때 이제 커버리지를 받는데요. 이제 두 개는 좀 달라요. 네. 이게 또 뭐 홍수나 이것도 커버가 되는 건 아니고 꼭 약간 이런 걸로만 커버가 되는 이제 커버리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클레임 받는 거 중에서 거의 4분의 1이 이 커버리지예요. 네. 네, 이제 집이 오래됐거나 하면 더 이제 신경 써서 뭐 하수관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 커버리지가 있는지도 체크를 꼭 하셔야 되고 아까 말했던 그 커버리지랑 비슷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뭐 있는지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다른 거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또 그 지역에 따라서 또 이제 필요한 커버리지가 다 달라요. 네. 홍수가 많이 나는 뭐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또 홍수 커버리지가 꼭 필요하기도 하고 네. 또 허리케인이 많은 데는 또 허리케인이 커버리지 꼭 필요하고 또 해변가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또 헤일 데미지도 꼭 필요하고요. 뭐 그런 것도 이제 에이전트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나누시고 꼭뭐 필요하신 것들은
가지고 계신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간단히 집보험에 관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갖고 계신 집보험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리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셨다면 감사드리고요. 무한 감동입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